새태기 여러분들은 주말이나 퇴근하고 집에서 보통 뭐 하시나요? 아, 애들 씻겨야 한다고요? 죄송합니다. 주로 게임을 많이 하실 텐데요. 만약 그렇다면 어떤 게임들을 즐겨 하시나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스팀을 통해 게임을 즐기고 있을 텐데요. 카운터 스트라이크 다들 아시죠? 출시한 지 2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동접자 상위권인 게임인데요. 한때 PC방에 가면 모두 데저트 맵에서 문 하나를 두고 싸우던 게 생각나네요. 예전에는 온라인 게임을 제외한 게임들을 통틀어 CD게임이라고 불리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CD게임이 아닌 스팀 게임이라고 하는 시대죠. 2023년 기준으로 일평균 39개의 게임들이 출시되는 플랫폼, 바로 스팀을 탄생시킨 이 사람, 오늘의 새 텍스트 문서는 스팀 창업자 게이브 뉴엘입니다. 게이브 뉴엘은 1962년 11월 3일 미국에서 태어납니다. 어릴 적부터 똑똑했던 그는 1980년 하버드 컴퓨터 과학과에 입학하며 많은 것들을 배울 생각으로 기대에 차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의 생각과 달리 하버드는 다른 대학들과 비슷하게 매일 술판이 벌어지고 있었죠. 딱히 학교에서 배울 점이 없다고 느끼며 실망하게 된 게이브에게 3년이 지난 어느 날 인생을 바꾼 첫 사건이 벌어집니다. 우연히 같은 하버드 출신 선배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그 선배는 게이브의 말을 듣더니 그럴 거면 학교 때려치우고 우리 회사나 들어와 라고 권합니다. 이 선배의 정체는 바로 스티브 발머, 마이크로소프트 전 CEO이자 현재 전 세계 5위 부자로 랭크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당시 사회 분위기상 대학을 졸업해야지 고연봉의 직장을 다닐 수 있었으며 그가 다니던 마이크로소프트는 직원이 300명도 안 되던 중소기업이었으니 처음엔 주변에서는 뜯어 말렸다고 해요. 하지만 대학 생활에 진절머리가 난 게이브는 자퇴 후 271번째 사원으로 마이크로소프트에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그는 윈도우 1.0부터 윈도우 3.0까지 윈도우 시리즈 개발의 프로듀서를 맡았고 서버용 윈도우 NT 운영체제의 핵심 개발 인원으로 일합니다. 그렇게 게이브는 마이크로소프트 내에서 백만장자 대열에 오르는 큰 돈을 벌게 되죠. 그때 당시를 회상하며 게이브는 눈밭에서 물구나무 서 맥주나 마시던 하버드 3년보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의 3개월 동안 더 배운 것이 많았다라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일한 경험을 소중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지금 구독해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소중하게 여기듯이요. 만약 게이브가 마이크로소프트에 계속 머물렀다면 지금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아마 선배 스티브 발머 정도의 인물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의 인생을 다시 한번 바꾸게 되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건 바로 1993년 12월 10일 전 세계 게임 시장을 뒤흔든 게임 둠의 탄생이었죠. 이 둠 때문에 대학교 전산망이 마비되는 건 기본이었고 회사에서조차 직장인들이 업무를 제치고 둠을 몰래 플레이하는 상황이 옵니다. 2차로 1994년 9월 둠2가 멀티플레이를 탑재하며 출시하자 직장인들은 더더욱 일을 안 하고 게임만 하게 되죠. 마이크로소프트도 이 상황을 피하지 못합니다. 직원들은 윈도우 95라는 큰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던 중요한 시기에 업무 시간에 둠을 플레이하는 직원들로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물론 게이브도 이 직원들 중 하나였죠.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히려 이를 이용해 둠을 독점하며 윈도우 95를 홍보하기 위해 둠을 만든 회사인 이드 소프트웨어를 인수하려 했지만 결국 무산됩니다. 대신 윈도우 95에서 구동되는 둠 이식에 동의하며 둠 게이머들을 윈도우로 끌어들이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를 담당한 책임자가 바로 게이브였죠. 게임 때문에 직장 내 업무 역량에도 지장이 가는 걸 본 게이브는 이 사건을 계기로 게임 산업의 가능성을 보게 되며 억대 연봉을 포기하고 1996년 자신과 같이 일하던 동료 마이크 해링턴과 함께 마이크로소프트를 퇴사하게 되며 밸브를 창업하게 됩니다. 밸브는 수도꼭지처럼 열면 물이 나오듯 끊임없는 아이디어가 나오라는 뜻으로 지었다고 해요. 참고로 오늘 주제인 스팀도 밸브를 열었을 때 나오는 증기를 연상하며 지었다고 합니다. 둠을 뛰어넘는 게임을 꿈꾸며 밸브를 창업한 게이브. 그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엘리트 엔지니어에서 이제 게임 업계 초보 개발자로 다시 태어납니다. 초기부터 스토리 있는 FPS 장르를 원했던 그는 영화로도 유명한 소설 미스트에서 아이디어를 따와 안개로 가득 찬 세계관과 괴물, 그리고 비밀 군사 시절을 위주로 게임을 제작합니다. 그렇게 시작한 이 프로젝트는 데모를 공개하자마자 큰 파장을 일으킵니다. 일부만 공개했음에도 최고의 게임으로 선정되는 상황도 오죠. 하지만 원래 이 프로젝트는 1997년 크리스마스에 정식 출시할 예정이었으나 아직 게임이 미완성이었던 탓에 예정대로 출시하게 되면 자신들이 기획한 내용들을 집어넣을 수가 없어 게이브는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그가 내린 극단적인 선택. 자신들의 전 재산을 모두 회사에 투자하고 기존에 만든 상당 부분을 폐기 처리하였으며 정식 출시는 무기한 연기라는 결정을 하게 되죠. 그 과정에서 밸브 직원들은 수염이 덥수룩하게 기를 정도로 페인이 되었지만 실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부분을 뜯어 고쳤으며 이제는 빠르게 출시해야 하는 일만 남았기 때문이죠. 그렇게 1998년 11월 19일 창업한 지 27개월 만에 정식 출시하게 됩니다. 다들 눈치채셨겠지만 출시되자마자 각종 게임상을 휩쓸고 10년 동안 1000만 장이 넘게 팔리는 성공을 거둔 이 게임은 바로 전설의 명작 게임 하프라이프죠. 이 하프라이프는 당시 최고의 인공지능과 풍부한 스토리, 그리고 지금 FPS 게임 인터페이스의 기본이 되는 WASD 이동 방식을 최초로 탑재하며 엄청난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 하프라이프를 통해 큰 성공을 맛보게 되는 또 다른 터닝 포인트가 생깁니다. 그건 바로 하프라이프에 미쳐 살던 유저 민리가 하프라이프 에디터를 반년 동안 만진 끝에 내놓은 모드. 지금까지도 많은 플레이어가 존재하는 카운터 스트라이크였죠. 이 모드로 인해 수많은 인원들이 카운터 스트라이크를 플레이하기 위해 유입되었고, 그렇게 밸브는 민리를 스카우트하여 카운터 스트라이크를 품에 안게 되죠. 이후에도 하프라이프2, 포탈, 팀 포트리스 등 많은 명작을 만들며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도 게이브에게는 큰 고민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게임의 업데이트였습니다. 당시 게임의 업데이트는 유저가 직접 게임 회사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업데이트를 따로 받아서 설치해야 하는 불편한 시스템이었는데요. 게이브 또한 초기에 이런 방식으로 업데이트를 유저들에게 제공해주다가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해 자사 게임들의 업데이트와 판매를 동시에 할 수 있는 플랫폼, 지금의 스팀을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스팀은 이후에 다른 회사들의 게임을 유통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수많은 명작 인디 게임들이 퍼블리셔를 구하러 발품 팔 필요 없이 스팀에 등록하여 판매가 가능하게 되죠. 스팀은 작년만 14,528개의 게임이 등록되며 하루 평균 39개의 게임이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외에도 최근 어디서든 스팀 게임들을 즐길 수 있게 만든 휴대용 스팀 게임기, 스팀덱을 출시를 한 밸브. 과연 밸브와 스팀의 미래는 어떨지 기대가 되네요. 여러분들은 게이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게이브는 60이 넘은 나이에도 게임에 대한 열정으로 많은 도전을 하고 있으며 스팀 게임들에 대해 과한 수수료 부담 논란도 있지만 여전히 게임 산업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가장 큰 인물임은 틀림없을 것 같네요. 오늘의 새 텍스트 문서는 여기까지입니다.